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형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 또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F-15EX. 그렇죠. 네,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라고 명명된 F-15 이글의 그 발전, 그 공대지를 더 얹은 멀티롤 전폭기죠. 그러면서 전장의 어떤 신으로 계속 군림해왔던 F-15E가 오래 갑니다. 네, 뭐 F-16만큼 오래 갈 것 같기도 하네요. 마르고 닳도록. 네, 그 생명이 연장됐는데 그 연장된 이유는 뭐 또 다른 에피소드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5세대와 4.5세대의 융합된 그런 전력, 그리고 5세대로는 안 된다는 어떤 현실적인 그러니까 이유. 5세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미 공군도 그거를 이제 피부로 더 느껴가지고 심지어 5세대 세력을 줄이면서까지 4.5세대를 새로 하려고 하는. 아, 그건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요. 네. 좀 애매합니다, 그거는. 그러려고 하는 와정에 이제 그 F-15EX가 이제 개발되는 시제기가 그 에글린 공군기지에 도착을 해서 이제부터 계속해서 시험 비행을 하면서 거의 제가 보기엔 한 1년 정도 있으면 양산에 들어갈 것 같아요. 2024년부터 전력화를 한다고 합니다. 네, 양산은 1년 후에 하고요. 전력화는 당연히 24년에 하겠지. 실전 배치하고 그거하고는 다르니까. 아니야, 근데 저기 뭐지? 그러니까는 F-15도 사실 처음에 탕스넥스 때는 공대공 버전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사실 몰랐잖아요. 상상 못했죠, 진짜. 그렇습니다. 네, 5세대 기체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4.5세대를 생각했고 거기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F-15EX. 지금 에글린 공군기지에 들어갔고요.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시험 평가를 마친 다음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기체는 여러 가지 특징이 새로운 것이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갔는데 그런 기술들 관련 위주로 이번 시간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얹혀 이게 주목할 게 사실 재밌는 거는 F-15EX 들어가는 대부분의 어떤 구성품들은 이미 완성이 돼서 적용된 것들입니다. APG-82V와 레이더도 그렇고 플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도 그렇고 전자전 시스템 등등 대부분의 구성품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간 F-15SA하고 그다음에 또 카타르에 들어간 F-15QA 이 두 종류의 F-15 개량형들에 대부분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미 공군은 지금까지 F-15가 수출용으로 진화된 그 결과를 주워 먹고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그거 쉽게 말씀드리면 미 공군을 위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개발비를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타르가 낸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한 대당 3,300억씩 주고 샀으니까. 예. 네, 애초에 시작은 우리나라의 슬램 이글 F-15K였습니다. F-15K가 들어왔을 때 미 공군 에어쇼에서도 느꼈습니다만 미 공군 조종사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자기네가 탄 F-15E보다 좋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신기술이 들어갔고 곧이어 또 싱가포르에 들어간 것이 좀 더 진화된 F-15SG. 네, 전자전 장비가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그 사우디와 카타르는 이제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사우디에 들어가는 스트라이크 이글이 대부분이 지금 F-15EX의 기술입니다.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미공군 사령관이 페라리는 주말에만 타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5세대 전투기가 아마 미 공군 예상보다 훨씬 더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 공군도 이거 감당 못하는 상황이고 이게 무슨 전시 상황이면은 띄우겠는데 사실 그 상황은 아니고 유지비 엄청 든다면서요. 그렇죠. 만만치 않죠. 근데 확실히. 요거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F-35는 배치돼서 운용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그 기체를 가지고 과거부터 쭉 가지고 운영해왔던 기체하고 운용비를 계속 비교하면서 F-35를 까고 있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건 좀 있죠. 확실히 네. 왜냐면 F-35도
느리긴 하지만 지금 운영비가 점점 조금씩 줄고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과연 목적이 F-35의 구입을 줄이기 위한 한 것이냐 아니면 F-35가 나쁘다고 하기 위한 얘기냐 요게에 대한 또 말들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뭐 사실 F-35B, A, B, 뭐 C의 운영비가 지금의 한 절반으로 떨어지면 이런 비난은 안 듣겠죠. 아 근데 이게 네. F-35의 운영비하고는 별개로 미 공군이 F-15EX를 버리기 힘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F-35가 아무리 5세대기라고 해도 항속거리와 페이로드라는 면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죠. F-15EX 쉽게 얘기해서 F-35가 대형 승용차라면은 F-15EX는 트럭이거든요. 그렇죠. 만트럭. 이게 지금 참고를 말씀드린 게다가 이게 F-15EX가 그러지 않아도 폭장량과 항속거리가 길다는 F-15E보다도 더 항속거리와 폭장량이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한 2톤 정도 더 실죠. 지금 폭장량 늘었죠. 예. 첫 번째 항속거리가 F-15E 같은 경우 이게 페리가 쉽게 해서 쭉 끝까지 어떤 죽어라고 갈 수 있는 연료 떨어지다가 쭉 직진할 수 있는 거리 이론상 최대가 3,862km예요. 오. F-15EX는 4,815km입니다. 그리고 무장 탑재량도 장난이 아닌 게 F-15E는 10.4톤 정도가 장착이 되는데 F-15EX는 13.4톤. 네. 3톤. 왜 이렇게 됐냐면 엔진이 개량이 되고 기체가 경량화가 됐어요. 게다가 이게 이 무장 장착대도 개량이 돼가지고 더 많은 폭탄을 얹을 수가 있게 됐고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도 F-15E가 10발 실 수도 있던 거를 이건 12발. 22발. 아, 최대 이론상 22발이고 지금 미 공군이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12발입니다. 지금 22발 달면은 이거 정말 괴물이에요, 이거. 12발은 이제 그 BVR 그 공대공 미사일 그 암람 계열을 10발 달고요. 그다음에 사이드와인더 계열을 2발 장착하는 게 이제 표준 무장이 되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공대지 무장도 엄청나지만 이렇게 공대공 무장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점점 노후화되고는 F-15C 이글을 대체하려는 그 계획이 사실은 그 F-35에서 급선회가 된 거예요. F-15EX로. 그것의 영향이 가장 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F-35의 유지비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은 그렇다 하더라도 썩어도 준치다. 네. 5세대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F-16급으로 내려가질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F-15EX는 필요하다고 결론을 그리고 낸 거죠. 박 의원님이 공대공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F-15EX는 비록 4.5세대고 스텔스는 없지만 레이더가 너무 세요. 이게 레이더가 아무리 A사라 그래도 안테나 사이즈에 의한 소자 숫자는 그렇죠. 무시 못하는데 F-15EX APG-82 같은 경우는 한 1,000개 정도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해서 추적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니 조기 경보기로 써도 아깝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금 F-35의 스텔스 성능하고 융합을 하면은 헌터 킬러로서 그렇죠. F-15가 목표를 찾아가지고 F-35가 때리게 하든 거꾸로 F-35가 어떤 패시브 센서를 이용해서 목표를 그렇죠. 찾으면은 F-15EX들이 대량의 공대공 미사일로 진짜 일제 사격을 퍼붓든 어떤 식으로는 이 둘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여지가 많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게 그 노레드 예하에 있는 지시되는 그 주방위군 그 대대들이 F-15C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F-16과 함께. 그런데 F-15C와 16을 대체하려면 엄청난 공대공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키가 봐도 에이사 레이더죠. 그래서 지라갈륨 소자로 돼 있는 모듈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대형 레이더가 장착이 되는데 그게 APG-82V 이 레이더인데 이 레이더는 계속 버전이 업버전 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F-22 랩터에 들어가는 레이더 크기 이상 그 이하로 줄어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기체의 어떤 그 희소성이랄까 중요성은 미 공군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하죠. 다양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F-35 같은 경우는 뭐 스텔스라긴 하지만 뭐 항속거리나 폭장, 무장 탑재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반대로 F-15EX가 그 부분을 아주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공중에 떠 있는 무기 창고 같은 거잖아요. 아니 막말로 F-15EX 한 대가 F-35 거의 두 대급의 대지 공격 무장을 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히스토리를 보면 이거에 대한 그 작전에 대한 어떤 기체로는
B-52를 활용하려고 했었어요. 예, 미 공군이 그런 어떤 그 암람의 대규모 플랫폼으로 맞다. 예. 예,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그 여의치 않자. B1, 이제 B 갖고도 그런 플랜이 있었죠. B1도 있었고요. 예. B-52도 있었는데 그게 다 말씀하신 거기에서 나왔던 개발 컨셉이 나와서 됐던 게 그 발사대 아까 그 런처 얘기하신 게 결국 적용된 게 EX에서 적용이 되고 있죠. 미군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이제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F-16V로는 해외에다 팔고 그렇죠. 그다음에 F-15EX로는 그 주방위군 대체해서 그 낡은 F-15CD를 대체하고 지금 실제로 F-16 같은 경우도 미 공군 보유분도 F-16V급으로 업데이트를 하자고 했다가 지금 CM으로만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사실 뭐 CM, DM 수준만 되더라도 만만치 않긴 하지만. 뭐 미 공군으로서는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 다른 게 기종도 또 엄청나게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요. 2성급이다 보니까 비교를 했을 때 F-16V보다는 성능이 우수한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비교가 체급이 다르니까요. 그럼요. 체급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좀 떡밥처럼 또 던지는 건데 KF-X보다는 좀 어떨까요? 이것도 체급이 다른 게 쉽게 얘기해서 약간 과장하자면 폭격기와 전투기급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해서 비교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체급들이에요, 다. 서로 임무가 좀 다를 수 임무가 있습니다. 다르죠. 근데 이거 참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조심해서 하세요. 네. 조심해서. F-15EX가 등장하면서 보잉에서 보잉 코리아에다가 선전 광고비를 많이 줬다는 설이 돌고 있어요. 왜 우리는 안 주지? 왜 우리는 안 주는 거야, 도대체? 이게 그만큼 홍보해 줄 수 F-15EX를 판매할 수 있는 나라가 한정돼 있다고 알고 한정돼 있죠. 있죠. 일본, 한국, 이스라엘 요 세 나라만 딱 봐도 개량 대상이 또 세 나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일단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만 충분하겠죠. EX를 이스라엘은. 하기 뭐 지금 있는 것도 기종이 훌륭하니까. 근데 한국이 이제 거기에 가장 애매하게 걸려 들어간 거죠. 애매하네, 왜냐하면 진짜. KF-X가 막 등장했는데 F-15EX를 또 다시 등장시켜서 한국군한테 개량도 해야 되는데 뭐 구매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먹기 쉬운 떡이 좋은 떡이라고 공군의 입장에서는 KF-X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F-15EX를 사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F-15K를 내비로 둘 수도 없고 개량을 해야 되는데 저걸 그렇죠. 어떻게 하냐 이것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수요가 적고 보잉의 입장에서는 덤태기를 씌워도 뭐 무방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딜레마입니다. 지금 PD님이 말씀하신 KF-X와 F-15EX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공군이 답이 없어져요. 그렇죠. 서로 애초에 임무나 방향성 자체가 다른 부분이고 최근에 그래서 그 개량 얘기가 나오는데 개량 비용이 어마무시해갖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가격입니다. 보잉이 제시한 가격이라는 설도 있고 보잉이 뭐 트럼프가 있나?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900억이면 일단 지금 협상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정식으로 제시가 됐다는 금액도 아니고 일종의 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 댓글로 드렸지만 언론 플레이가 그쵸. 거의 냄새가 흐르고요. 간보- 아니 이게 음. 기사가 기사가 나와서 나왔죠. 예. 이게- 나도 그 정도는 쓸 수 있겠더라고요. 군사 전문 잡지 그 뭐 밀리터리 왓이나 이런 군사 전문 잡지에 흘린 거지 무슨 뭐 정식으로 그 오퍼가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게 아니고 국가 대 국가 간에 뭐 문서로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량 이거는 비용하고 언론 플레이라는 신조기하고 거죠. 근데 가격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그게? 얘기예요. 근데 네. 모르는 사람들 보면 대충 믿을 것 같아요. 그 기사 보고 대충 그렇겠구나. 그래서 그 예. 본의 아니게 추정하는 건데는 앞서 얘기했지만 그 보잉의 그런 어떤 언플, 예, 그리고 간보기. 보잉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경영적인 측면이 있을 그렇죠. 거라는 예. 추정 예.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 지금 이 상태라면은 우리가 아무리 정말 F-15K를 필요로 하더라도 굉장히 선택하기에는 어렵죠. 어려움이 어렵죠. 굉장히 있죠. 어렵습니다. 지금 그 예산 만약에 그 지금 알려진 금액이 사실이면은 알려진 금액이 좀 화를 진짜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그 돈 가지면은 그 돈이면 차라리 F-35를 더 사자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참 여기서 또 하나 후속 기사에서 나왔던 걸 잠시 소개시켜드리면 대한민국에 이런 제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를 신규 F-15K를 구매한다면 업글 비용을 깎아주겠다. 할인해 줄 수 있다. 그냥 그런 업그레이드 준다는 얘기도 것도 있습니다. 아니고 와, 깎아준다고. 근데 장사분들- 여기에서 이제 더 딜레마인 거죠. 좋긴 한데 그럼 어쩔 거냐. 근데 그걸 나누기를 해보면 한 대당 개량비용이 50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그것도 왜 대단한 보잉이 거죠. 그렇게 던지는 게 이유는 있는 게
공군에도 꽤 오랫동안 F-15K의 60대라는 세력이 너무 적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공군력을 갖다 계획할 때 120대를 계획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아주 올드한 장성들이 있죠. 아니 그건 좀 굉장히 좀 오래된 거고 지금으로서는 오래됐죠, 조금 진짜. 안 맞는. 우리는 네. 120대의 한계에 있습니다 지금.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야 블리자드 같아요 회사 게임 회사. 아, 예, 확장판을 계속 찍어서 아, 갖다 붙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는 진짜 협상력을 잘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예. 봐도 개량은 필요하고 KF-X에 손은 대면 안 되고 그다음에 F-15EX가 아무리 좋아도 물러날 수도 없고 참 제가 봐도 답답하더라고요. 뭐 일단 보잉이 정말 정식으로 오퍼를 내놓고 그게 알려지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보긴 근데 합니다. 저는 900억이 사실이고 뭐 900억이 협상용이라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자존심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 뭘로 본 거지? 이 생각이 좀 안 들긴 해요. 근데 네. 일본도 비슷하게 덤탱이스를 일본은 뭐 그 분위기던데요, 지금 저기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저기 동생으로 생각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동생으로 생각하길 떠나서 일본은 더 저- 황당한 게 계약을 19년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했어요. 네, 근데 가격이 얼마를 했어. 근데 가격이 더 계약하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일본도 한 1,000억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일본도 좀 일본에도 공식적으로 뭐 얼마로 올려달라고 딱 확정하게 나왔는데 지금 일본이 보잉의 오퍼에 벙쪄가지고 일단 전 지금 개조 작업을 중단한 건 맞아요 지금. 그리고 예. 213대 일본 F-15J 중에 그 102대는 이제 자기네 자체 개량으로 계속 그 2차에 거쳐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 나머지 물론 이제 그 지금 EX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기체이긴 합니다만은 그 나머지 98대를 가지고 개량할 그 소요가 있는데 그걸 19년에 계약을 했거든요. 얼마로? 근데 그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보잉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양아치 같아. 아 근데 보잉 맥스 737이 안 팔리요. 뭐 787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 T7에 들어가는 돈 엄청나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공짜고. 이게 그렇잖아.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장사가 안 되면 반값 할인으로 해서 손님을 모아야 되는데 아니죠. 2배로 때리잖아. 그거를 자기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우겨야지. 그걸 다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가 있고요. 뭐 사견으로는 그냥 그 일부 뭐 에이사 레이더만 장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던져버리면서 우리도 어떤 협상 카드가 분명히 그럼요. 있을 것 네.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군 관계자분들 또 방사청 분들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F-15EX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얘기는 또 이슈가 나오면 또 이야기해야 그럼요. 될 네. 부분인 것 같으니까요. 아, 예. 참고로 F-15EX에서 F-15하고 2를 빼면은 걸그룹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FX가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걸그룹 중에 한 진짜 그룹이었죠. 일렉트릭 쇼크다. 네, 깜짝이야. 네, 쇼크를 받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